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혹시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가능성과 의미를 아주 깊이 파고든 국내 연구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 미중 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 세계 지정학적 지형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이 과연 그냥 단순한 협력 수준일까요? 아니면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어떤 거대한 새로운 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치 모래시계 같은 구조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넓게 시작해서 중간에 역사라는 좁은 길목을 통과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시야를 확 넓혀보는 거죠. 이 5단계를 따라오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이 세 나라의 군사적인 협력에만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는 이 경제적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의 사실을 하나 지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나라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진짜 통합된 경제 블록이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냉전 시대 경제 질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련이 주도하던 코메콘이라는 경제 블록이 있었는데 이번 유럽 중심의 아주 공식적인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이랑 북한은 이 클럽의 회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과의 관계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맺는 개별 거래에 가까웠지 하나의 통합된 아시아 블록 같은 게 절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점이 더 명확해지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세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서로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러시아는 무너졌고 중국은 세계화의 흐름에 올라탔고 북한은 더 깊은 고립의 길로 들어섰으니까요. 보고서의 핵심 통찰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련 블록이 해체되고 중국이 서구 주도의 국제 무역 질서에 참여하고 나서야 중러 간 무역은 폭발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들의 협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모래시계의 가장 좁은 부분, 바로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따로 놀았던 이들을 오늘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안보, 제재, 그리고 각자의 생존 전략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드냐였다면 이제는 안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압박 속에서 이 나라들한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절대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는 게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중국의 핵심 전략인 쌍순환이 딱 좋은 예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내수 경제라는 내부 엔진을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기존의 미국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한테 유리한 파트너들하고만 외부 연결망을 새로 만드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무려 75%, 그러니까 4분의 3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의 생명줄이 서방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2023년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와,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유럽 비중이 20%로 그냥 뚝 떨어졌고요. 그 빈자리를 중국이랑 인도가 완벽하게 채워버렸어요. 이게 바로 서방 제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아시아로의 전환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각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해야 하고 러시아는 새로운 자원 시장이 필요하고 또 북한은 이 둘 사이에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각자의 목표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나라의 협력,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는 미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미중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경우 이 길로 가면 세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똘똘 뭉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좀 변수인데요. 만약 트럼프 2.0 같은 상황이 와서 미국과 러시아가 갑자기 관계 개선을 한다면 그럼 러시아가 굳이 중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이 삼각관계가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제일 낮지만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이 블록에서 빠져나와 서방하고 손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 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차트가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같은 많은 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을 2배 차이로 제치고 압도적인 경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새로운 경제권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세계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무역 상대가 바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서방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 다른 기술,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안적인 경제 생태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세계 경제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미래의 경쟁은 크게 세 개의 축, 즉 첨단 기술을 가진 블록, 거대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블록, 그리고 막대한 자원을 가진 블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세 영역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거라는 분석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은 그냥 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세계 경제라는 시대가 저물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급망이 무기가 되고 경제가 안보의 일부가 되는 시대. 그렇다면 새로운 균열은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